대한민국의 빵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때만 되면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업로드되는 글이라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싸다고 느껴지진 않죠. 댓글을 보면 반응은 다양합니다. 임대료, 재료값 고려하면 합리적이다란 의견도 있고 아니다 빵은 비싸서 절대 안 먹는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입견 없이 진짜 한국 빵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왜 그 가격이 형성된 것인지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빵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할 때 많이 쓰이는 자료인데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본 것도 최소 1년은 넘은 것 같아서 최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물가 비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 세계 1위는 아니고 현재 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7위면 비싸긴 한데 제일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하지만 이건 국민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빵이 제일 비싼 스위스의 국민소득은 99,000불로 한국의 3배쯤 됩니다. 빵값 6위인 룩셈부르크는 국민소득이 무려 13만 불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한 달 월급이 1,400만 원이 넘는데 빵값은 우리랑 0.1달러, 100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한국 빵 비싼 거 맞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빵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일단 평균보다 저렴한 동네 빵집과 시장 빵집은 제외, 그리고 평균보다 비싸고 고급화를 지향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제외하고 앞서 조사한 평균과 가장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원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빵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 소금, 버터, 달걀, 우유, 설탕 등 다양한데요. 이 가격을 일일이 다 체크해 볼 순 없고 식료품 물가지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 23년에 2위였고 24년에는 6위였습니다. 이게 일반 물가는 글로벌 24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빵만 비싼 게 아니라 식료품 자체가 유독 비싼 편이에요. 빵 재료가 비싸니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한국은 유난히 식료품 가격이 높을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규모는 작은데 유통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농가 대부분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농사는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인데 땅덩어리 자체가 작으니 미국처럼 대규모 기계화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노동력과 생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유통 과정도 외국에 비해 굉장히 깁니다.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농가, 생산지단체,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같은 데서 직접 농장과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아서 유통 과정을 단축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유럽은 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부산 촌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곽튜브가 시드니의 농장에서 일했죠. 수확한 농산물을 납품도 하지만 시장에 가서 소비자에게 직접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밀가루 원료인 원맥은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데 원맥을 벌크선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인건비, 통관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가가 높으니 빵 가격도 그에 상응하게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알고 보면 소름 돋는 파리바게뜨 위치란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항상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듣고 보니 그렇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말이지만 애초에 본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만 점포를 개발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집으로 갈 때 이동하는 길에 매장을 발견하고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한국의 임대료 수준은 높은 편인데 대체로 글로벌 10위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빵집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임대료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곳에만 입점합니다. 즉 임대료 역시 상위권이기 때문에 빵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장사하기 힘들다는 말은 자영업자분들이 수년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국가 19곳 중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높죠. 다만 최저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8개국 중 15위 수준입니다.
여하간 인건비 자체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원가나 임대료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고 정 힘들면 점주가 몸으로 때우기도 하니까 인건비는 일정 부분 절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빵집에 시급을 주는 알바만 있는 게 아니죠.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본사가 지원한 생산기사가 빵을 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사가 아니라 본사와 계약한 협력사가 가맹점에 생산기사를 공급합니다. 생산기사 인건비는 한 달 기준 5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산기사 월급이 500만 원?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도 생산기사 할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 기사 월급은 당연히 그보다 낮겠죠. 이것도 연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입 기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협력사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협력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기사들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수수료 떼는 건 당연한데 너무 많게 느껴지죠. 점주가 직접 구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실제로 인건비를 아끼려고 점주가 교육을 받고 빵을 굽는 일명 점주기사 매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프랜차이즈 빵집에 있는 빵 종류가 케이크, 빵, 샌드위치 이것저것 합치면 100개가 훨씬 넘어요. 점주가 장사 내팽개치고 올인해서 교육만 받아도 최소 3개월,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교육받는다고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 대부분은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건비도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럽 역시 중대형 빵집 체인이라면 제빵사를 고용하겠지만 유럽은 개인 빵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빵집의 경우 사장이 곧 제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빵을 굽고 매장 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절감이 좀 되겠죠? 참고로 파리바게뜨는 3년 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있었고 이후로는 협력사가 아닌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사 체제를 운영 중이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빵집은 평범한 식당보다 훨씬 더 많은 설비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만 생각해봐도 집에서 음식 해먹기는 쉬워도 빵 구워 먹기는 어렵잖아요. 심지어 빵집에서는 커피, 여름에는 빙수까지 만들어 파니까 장비값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냉장고, 냉동고는 당연하고 데크오븐, 믹서기, 발효기, 튀김기, 커피 머신, 제빙기, 가스렌지, 인덕션 등의 주방 설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생산한 케이크와 샌드위치 등을 진열할 쇼케이스 비용까지 들어가죠. 같은 평수 대비 카페, 식당, 편의점보다 빵집이 초기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빵값은 비싼 게 맞습니다. 제빵 기술이 전혀 없는 점주가 임대료가 높은 곳에 타업종 대비 많은 돈을 들여 창업하고 비싼 인건비를 들여 생산기사를 고용한 뒤 비싼 재료를 사서 빵을 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주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죠. 그래도 그들 덕분에 집 근처에 빵집이 있고 뭐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계열사가 있고 빵을 만들어 파는 제빵 계열사가 있는데 중간에 삼립이 껴서 통행세로 마진 9%를 받았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죠. 이러면 점주도 피해, 소비자도 피해입니다. 제가 오늘 알아본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모르는 내막이 또 있겠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